4월 29일 홍구공원. 제 죽을 자리는 거깁니다. 뻥 하는 소리와 함께 셀 수 없는 파편이 폭풍처럼 단상을 휩쓸어버려요. 온통 거기가 피바다가 돼버리고 시라가와를 비롯해서 2명 사망하고 한 이는 안구가 적출되고 다리가 절단돼. 그래서 일본이 나중에 패망하고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거든요. 그때 항복문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나올 때 다리를 절어요. 그게 시게미스 마모루고 그 다리를 절게 한 게 윤복 일의사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이봉창하고는 완전히 결이 좀 다릅니다. 6살 때 큰아버지한테 한학을 배우면서 세계관이 완성된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10살 무렵에 보통학교에 들어가는데 스스로 자퇴를 합니다. 초등학생인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6살 때 배운 그런 세계관이 아마 이런 행동을 가져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대단하네.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한문학 공부를 하십니다. 쭉 하시다가 선생님이 되십니다. 지도자. 그 계기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 묘지 앞에 묘표라고 그래서 여기는 누구묘, 김아무개, 이아무개 묘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온 거예요. 윤봉렬한테. 그거 좀 찾으러 성묘를 왔는데 이름을 몰라갖고 다 뽑았는데 이 중에 이거 어디 있는지 좀 알려주시오 이러더래. 알려주면 뭐예요? 원래 어디 꼽혀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각성을 한 거예요, 윤봉길이. 이거구나. 이런 무지함이 조선의 멸망을 낳았구나. 그럼 내가 다시 나라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하나 이런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농민분들을 계몽시켜야겠다. 그래서 선생님이 돼서 농촌 계몽운동에 앞장서셨어요. 그렇게 청춘을 보내시는데 문제는 어느 세월에 이 친구들이 커서 어른이 돼서 안 되겠어. 내가 직접 내 몸으로 저기는 일본을 쳐야 되는데 총도 폭탄도 자금도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적어도 조선 땅에서는.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 그래, 중국으로 가자. 중국으로 망명해서 한번 제대로 일본과 싸워봐야겠다. 중국으로 갔어. 가가지고 뭐 모자도 팔고 망일도 하고 그다음에 채소를 파는데 채소 장사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채소를 배달을 하는데요. 일본 고관 대작들이 주로 배달을 하더래.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쓱 보면서 그들의 동태를 계속 살피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하고 이게 터진 거야. 이거구나 싶어서 어떻게 여기는 윤봉길 같은 젊은이를 통해서 적의 심장부에 비수를 꽂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동경에서 일왕폭탄 의거가 있었잖아요. 상하이 사변이 벌어지고 일본이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는데 4월 29일 날
그때가 일왕 생일이거든요. 일왕 생일을 기념해서 상하이 사변 전승 기념 행사를 홍코우공원 거기서 한다는 거예요. 이때 일본의 전쟁 범죄자 전범 7명이 오는데 시라카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총사령관, 공사, 시게미스 마모루까지 다 온다는 거예요. 7명이. 이놈들을 폭살할 수만 있다면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김구가. 김구의 거사 제안을 들은 윤봉길 의사는 이제야 범민이 없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선생님, 준비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월 29일 홍구공원. 제 죽을 자리는 거깁니다. 자, 이번에 폭탄을 만드는데 폭탄 종류 자체가 달라요. 이 일이 있었잖아요. 이거 통과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사전 고지가 붙었는데 당일 행사에 밥을 안 주니까 도시락 지참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이템 딱. 폭탄을, 그렇지. 도시락 폭탄 들어보셨죠? 그래서 도시락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 밥 먹으면 뭘 마셔야 돼? 물. 그래서 수통. 그래서 이봉창한테 그 수류탄 만들었던 중국 병기 공장의 김홍일을 또 만나. 정교하게 수통 및 도시락 모양의 폭탄을 만들고 불발 나지 않도록 여러 차례 폭탄 실험을 하게 됩니다. 4월 29일 D-Day 3. 윤봉길은 김구를 만나서 전에 이봉창이 했던 그 장소에서 안중근의 막내 동생 안공근 집에서 한인 애국단 입단식 선서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이제 거사 이틀 남았어요. 뭘 남겨야 되죠? 사진. 사진입니다.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사진이 바로 유명한 사진, 권총과 폭탄을 든 사진. 김구 선생님과 함께한 사진, 이런 사진들을 남기십니다.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이 홍코공원에 도착한 것은 매우 이른 시간. 일찍 가니까 단상하고 가까운 곳에 자리를 잡아요. 한 20여 미터 정도였습니다. 저기가 20m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저기에 이제 전범들 단상이 있고 요쯤에 딱 앉은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군악대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서 열병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일 앞에 기관 총부대가 쫙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병대, 그 뒤로 보병대, 야포대가 들어오면서 장갑차가 따라들어와. 홍콩공원으로 쫙 들어오고 동시에 빵 하는 소리가 나서 뭐야 그러고 시선을 위를 딱 봤더니 일본 비행기 18대가 위에서 에어쇼를 해. 와, 장관이죠. 일본인 민간인이 10,000명이 들어왔고요. 군인이 일단 선발로 12,000명에서 총 30,000명이 들어왔어요. 와. 그 30,000명 중에 그 장갑자와 전폭기 가운데 조선인 한 명이 무장을 하고 서 있었으니 그가 윤봉길인 거죠. 그 뒤로 그 7명이 쭉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하나 단상에 앉습니다. 미리 사진을 봤거든요. 시라카와 이놈, 시게미스 마모루 등 해서 쭉 앉아갖고 7명이 딱 조합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던질까 이러고 있을 때 기미가요, 일본 국가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1절 부르는 거 참았다가 2절 나올 때 윤회사가 단상 쪽으로 나아갑니다. 20m 밖에 있다가요. 3.63m까지 다가가요. 제가 줄자로 아까 재봤거든요. 3.63m가 저기 감독님 앉아 계신 저 정도 자리예요. 화까지 갔다 옵니다. 가가지고 여기 있는 도시락 모양의 폭탄 내려놓고 그와 동시에 던져버린 거예요. 꽝! 하는 소리와 함께 셀 수 없는 파편이 폭풍처럼 단상을 휩쓸어버려요. 온통 거기가 피바다가 돼버리고 7명 중에 시라가와를 비롯해서 2명 사망하고 한 이는 안구가 적출되고 다리가 절단되고 그래서 그 일본이 나중에 패망하고 미국 군함 미주리호에서 항복문서에 도장을 찍거든요. 그때 항복문서에 도장 찍는 사람이 나올 때 다리를 절어요. 그게 시게미스 마모루고 그 다리를 절게 한 게 윤복 일의사예요. 이 정도 급 인사를 7명을 보내버린 거예요. 근데 위에서 꽝 하니까 주변에 있던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윤 의사를 폭행하기 시작하고 윤 의사는 피범벅이 돼서 연행이 돼서 압송되게 됩니다.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정부로 인정받게 되고 결국 예상한 대로 사형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그 사형 선고 직전에 물어봤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뭐냐? 할 말 없다. 진행해라. 그 유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나?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렇게 눈을 가리고 십자가 모양의 형틀에 묶인 채로 이렇게 이마에 총을 맞고 하늘의 별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조국이 광복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청춘들, 귀감이 되는 독립의사들의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 차가운 땅에 그들의 유해 둘 수가 없죠. 계속 주변 분들한테 여쭤봐요. 한 4일을 계속 여쭤봐도 이게 뭐 말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한 장소가 나오는데 설마 하고 그 장소에 왔는데 독립운동가들이 다 얼어버리고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거기가 육군묘지 그 아래쪽에 이렇게 내려오면 관리사무소가 있어요. 근데 그 관리사무소에 그 성묘객들이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있거든요. 그 길 바닥 밑에 묻은 거예요. 봉분이 없이 사람들 밟고 다니라고. 봉분이 없어. 자, 그래서 이제 땅을 파기 시작을 하는데 파내는데 그 나무 뿌리가 막 엉켜 있는데 거기서 이제 관뚜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먼저 울컥한 거죠. 설마 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뚜껑을 꺼내는데 거기서 십자가 형틀이 나오고 거기서 유골이 나오는데 타는 자국을 보고 모두가 눈물을 흘리면서 수습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한 분의 유해가 더 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백정기인데요. 1933년 홍코공원 근처의 요리집 육삼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군 고관대작과 약 100여 명의 군인들이 모인다는 소리를 듣고 동지들과 거기를 습격하려다가 아무래도 밀정한테 정보가 샌 것 같은데요. 사전에 발각됨으로써 끌려가셔서 결국 옥사하신, 병사하신 분이 백정기 의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을 말씀드리는 건 성공한 의사들만 기억하고 있는데 이름 모를 애국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